그런데 기존의 스키마로 새로운 정보를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동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인지하기를 세상엔 엄마와 아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찾아와요. 이분이 분명 엄마와 아빠는 아닌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 하고 아기는 궁금해하겠죠. 이 상황은 동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기존의 사고 체계로는 할아버지라는 인물 정보를 뇌에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아기 입장에선 할아버지를 새롭게 인지하기 위해 기존의 스키마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엔 엄마와 아빠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정보로 자신의 스키마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스키마를 새롭게 수정해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동성연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스키마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한 것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스키마는 조절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항상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못 주는 사람들은 본인의 스키마, 즉 자신의 사고체계,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도식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의 수준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공유하는 생각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보에 대해 해석할 때 그 정보는 여러분의 스키마에 근거해서 분류되고 해석이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화와 조절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도식에 기반해 뇌에 저장하는 일을 인지적 평형화라고 합니다. 평형화는 안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화학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개념 중 하나가 평형 상태였죠. 네, 그 과학의 평형 상태와 개념이 아주 비슷한 겁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 명제는 인간은 언제나 뭔가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나 정보를 경험하면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 여행을 갈까요?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떠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던 영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북한 빼고 세계 모든 곳을 가봤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모든 곳을 가봤을까요?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간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한번 가봤던 여행지는 어떤가요? 이미 보고 경험했던 여행지는 다시 안 가고 싶습니다. 새롭지가 않으니까요. 인간은 새로운 걸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왜 결혼한 남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필까요? 연예계에서 정말 예쁜 부인을 둔 남자들이 바람을 핀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남자 입장에선 부인이 아무리 예뻐도 새롭지가 않으니까 다시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 원초적 욕망이라고도 어떤 학자는 표현하시는데요. 남자가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새로운 여자라는 말이 있죠. 새로운 걸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과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도 아니에요. 대단한 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하는 이유는 지하철을 타는 시간 동안 심심하니까 그런 거겠죠.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 혹은 자극을 항상 추구하고 새로운 정보나 자극이 뇌에 들어오면 동화 혹은 조절을 통해 그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인지적 평형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이 나이에 따라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이 나이에 따라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발달 단계를 피아제는 각각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이제 또 여기서 난감해집니다. 이들 용어가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피아제의 용어를 빌려서 이를 표현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자주 쓰는 용어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이런 어색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나오면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해서 이해하는 작업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은 용어를 선택할 때 일반인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가 알려주는 핵심은 인간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린 나이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말해, 나이가 어렸을 땐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핵심은 쉽게 말해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이해한다. 나이가 적을수록 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피아제의 각각의 인지 발달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 출제자가 인지 발달 단계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유의미한 핵심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힘들고 짜증났던 게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었어요. 강의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모두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주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지 않아요. 교재가 백과사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들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도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핵심 위주로 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져서 괴로워지거든요.